안녕하세요. 미술가 강민성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 학기가 시작을 했고, 뭐 물론 1학년 때 날려먹어서 한 학기 더 다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뭐 과제도 나오고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뭐 저기 전시 공모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운 좋게 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전시 구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그다음 또 수업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 잡지에 또 이론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일을 그냥 막 사정없이 벌려놔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통은 4학년 막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을 최대한 줄여서 자기 개인 작품 할 시간을 만들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다 뭐 미대가 아니더라도 4학년부터는 이제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마지막으로 남은 학기 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듣자 그래서 뭐 거의 학점을 다 채워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 와중에 뭐 유튜브도 제가 이제 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찍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계속 뭐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한번 이제 시간을 냈고 찍어보려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주되게 얘기를 할 것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질문해 주셨던 분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바쁘다 보니 그 포포를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상황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뭐 대화했었던 친구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노트북이 있으면 그 노트북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제가 노트북이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물론 뭐 이렇게 좀 때리니까 다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가 막 옮기면은 좀 이게 자꾸 맛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작업실에 갖다 놨거든요. 지금 여기 없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일단 이분 뭐 질문해 놓은 거 메모하기 전에 거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도 이제 댓글에서 질문 주신 분 거를 제가 대답하는 식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뭐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뭐 저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리고 이제 또 파란색 줄무늬 잘 어울린다. 그 친구는 제 친구거든요. 거기다 왜 그런 댓글을 남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그 고등학생 작가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오늘 제가 봤는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1년 전부터 영상을 쭉 봐왔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유튜버시더라고요. 작업도 하면서 유튜브도 저처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고등학생이라고 한 지금도 고등학생이라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젊은 뭐 저도 젊지만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그 어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업에 대한 뭐 나름의 철학도 있으신 것 같고 뭐 어떤 경제적인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뭐 구독자가 뭐 1만이나 되시더라고요. 미술이라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지 되게 신기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작업 잘 되시길 바라겠고 뭐 전시 만약에 하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세요. 보러 가겠습니다. 서울 안에 있다면은 제가 지금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포트폴리오 질문해 주셨던 분이 제가 여기 요약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관심사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나 테크닉 연마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개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무조건 관심사 쪽이 맞고요. 테크닉 연마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테크닉을 연마하는 거를 굳이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학교 특성상 뭔가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데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테크닉 연마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시간 중에 나왔던 결과물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전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하는 개념어, 뭐 개념어라면 개념어랄까요? 이런 거 이해가 될 거예요. 미적 지향점, 미적 목표. 내가 지향하는 어떤 미적인 목표나 지향점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그 테크닉을 연마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르네상스 시계 그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입체감, 공간감, 그 다음에 뭐 정확한 형태, 뭐 이런 거에 대한 연마를 하기 위한 과정은 포트폴리오에 굳이 넣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작업이랑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 그러면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는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에 별로 적절하지 않고, 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내 작업을 위한 뭔가의 발판이 되고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등장할 작업이랑 연결 지점이 강하게 있다면 넣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가 뭐였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기억 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이전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역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인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뭐 반영이 된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 캔버스에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어떤 형상을 만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신문지가 전 세계의 신문지였어요. 그게 이제 뭐 미국 것도 있고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여러 세계 각지의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을 이렇게 막 물에 담가서 이렇게 풀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캔버스에 붙여서 하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망 같은 걸로 또 위에 이렇게 부조처럼 이렇게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집어서 물어봤었거든요, 교수님. 그때 2차 시험 볼 때 돌아다니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한 거냐. 뭐 그때 당시에도 역시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떤 한국의 역사, 뭐 내지 세계의 역사, 그 다음에 뭐 내가 미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 다음에 또 넓게는 세계인으로서 뭐 미술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려하게 얘기하진 못했고 뭐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난 뭐가 있었, 잘 기억이 안 나. 뭐 하늘 그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제 기준으로는 제 포트폴리오가 별로 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보다 시험으로 승부를 보자, 결과는 시험, 내가 보낸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 이거에서 당락이 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조금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그냥 그동안 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몰아 넣는 느낌으로 넣었던 것 같고. 왜냐면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한예종 준비한다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시간 정도를 하루에.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구색을 맞추고 이렇게 할 여력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 것도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거의 만들어주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교수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으셨지만 다 알 거예요. 미술인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제 아는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그분이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일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 어떤 작가의 딸이더라, 뭐 이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그 작가가 한예종에서 강의를 했었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미술학원 얘기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포트폴리오의 실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참고용이다. 참고용.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술을 하고
작업을 했는지를 이제 참고하는 용도, 자소서랑 같이.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확한 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참고용이다, 포트폴리오는. 왜냐면 입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시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포트폴리오만 보고 자소서랑 면접이랑 이것만 보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한예종, 우리나라 입시 자체가 그래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입시 시험을 본다면. 입시 시험 안 보고 포트폴리오만 본다, 예를 들어.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중요하겠죠. 구색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포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구색은 어느 정도는 맞춥시다. 뭐 저처럼 너무 막 하지 말고. 저는 좀 막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합이 아니고 예비 1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는 막 내가 예비 1번이었고 이런 게 막 숨기고 싶고 막 이랬는데, 뭐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고, 사실이니까. 포트폴리오 굉장히 대충 했어, 사실. 그냥 내가 해놓은 게 너무 없고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해서 다 때려놓는 느낌으로 넣어가지고, 물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